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들의 창업은 생계형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 생계형 창업인 경우에는 어떤 단기적인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안정성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축은 바로 품질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상향 평준화된 소비자들의 입맛을 오랫동안 잘 잡고 있기 위해서라면 이런 품질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해답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슈퍼맘 리턴즈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 함께해 주실 창업 전문가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업 컨설턴트 김중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창업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철저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같은 업종을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해도 성공자, 실패자가 갈리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되는 창업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창업에 대한 정보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자, 여성분들이 특히 더 도전할 만한 그런 창업 아이템들 소개해 주시잖아요. 오늘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네, 상은 씨 혹시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저요? 네. 저 김밥 먹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매일 공통적으로 뭘 먹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정말 네. 심각하죠. 현대인들한테 먹거리는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만을 가지고 가정식 식단을 제공하는 유기농 밥집에 대한 그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기농 밥집이요. 네, 이건 창업보다는 제가 당장 가서 좀 먹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우선 이 유기농 밥집이라는 게 어떤 컨셉의 아이템인지 그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가정식 식단으로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조미료를 넣지 않는 그런 음식점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 유기농 밥집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힐링 트렌드에 맞춰서 유기농 식재료만을 가지고 식단을 구성해서 판매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보통의 음식점은 이제 보통 메뉴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그 음식점에 대한 컨셉을 잡아서 판매를 하기 나름인데요. 네. 이런 유기농 밥집은 식재료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건강한 밥집을 만들어서 음식을 판매한다라는 데 그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제 집에서 식사를 못하는 현대인들이 가장 그리워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밥상. 그러니까 네. 시골 밥상 같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네. 이런 감성을 건드려주는 것도 또한 유기농 밥집의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네. 목표 고객을 좀 구체화하고 주 고객의 요구, 필요한 사항들을 잘 체크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구성한다면은 충분히 현대인들한테 어필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이제 시골 밥상이라고 하시니까 확 와닿는데요. 예, 이렇게 유기농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식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컨셉이 사실은 뭐 지금 막 생긴 것 같지는 않고 예전부터 있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 주소부터 좀 짚어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유기농 시장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도 2000년 기준으로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네네. 이제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건데 네네. 농산물 기준으로 보면은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얘기할 때 전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농약은 농약을 한 2분의 1 정도만 쓰고 제초제는 아예 안 쓰는 거고 네. 무농약은 화학 농약을 안 쓰고 그다음에 화학 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 그리고 네. 이제 바로 이게 친환경으로 인증받는 게 아니고 2, 3년 정도 걸러야지 일반 농산물에서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고 네. 그래서 이 식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유기농 식품이라는 거는 95% 정도의 재료를 유기농으로 써야지 친환경으로 써야지 유기농 인증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식재료에 대한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시장이 늘어나는 걸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보면 네. 농가 기준으로는 16%가 증가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재배 면적으로는 12%. 그다음에 유기농 농산물 인증량은 15.4% 이렇게 되는데 네. 이 재료를 해서 써서
찾는 분들이 고객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거는 20-30%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성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수요층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게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수익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이제 유기농 재료이기 때문에 원가가 또 많이 들고 막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마 일반 식재보다는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네. 이 아이템을 접근하는 방향은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지금 분리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도심 외곽의 유기농 건강 밥집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형태와 또 이제 도심가에서 이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집밥에 대한 컨셉 이렇게 네네. 이제 좀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유기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좀 비싸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요즘 들어서는 그 차이가 많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유통도 많이 되면서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 차이는 판매하는 그 운영의 효율성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수익성을 충분히 이끌어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유기농 밥집의 경우에는 충성 고객, 한번 오신 분들이 또 계속 반복적으로 오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네.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보통 대략 판매가 대비 약 한 28%에서 30% 정도를 원재료 비율을 책정을 하시고 네. 그 계산을 해서 판매가를 만드신 다음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의 그 심리적인 식비 지출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좀 건드려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2명에서 3명 정도가 운영을 한다고 보고 전체 매출의 약 한 25에서 30% 정도의 마진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 마진율이라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그렇죠. 네, 네. 판매 단가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능하죠. 예, 그래서 수익성도 괜찮다 하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유기농 밥집을 내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창업 비용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원장님 네. 어떻습니까? 그 유기농 밥집 창업 비용은 일반 음식점 창업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요. 그 점포 보증금으로 보통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기존 거를 인수하게 되면 조금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새로 시설을 한다 그러면은 평당 한 150에서 200 정도 인테리어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네. 여기에 직구입 비품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천, 3천이 또 들어갑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총 비용으로 볼 때는 적게는 1억 이하로 창업된 곳도 있지만 네네. 전원형으로 갔을 때는 거의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적게 창업할 때는 기존에 있는 매장을 인수했을 때 그 재투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네네. 식자재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고 그거를 강조를 하고 매일매일 반찬을 바꿔주는 그런 정성이 필요하다면은 또 성공 가능성이 높고요. 네. 단지형, 전원형으로 갔을 때는 주 고객이 아무래도 주부들이고 모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모임 돈 쓰는 거는 덜 아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네. 그분들로 해서 여러 사람이 왔을 때는 뭐 3분 밥상이나 10분 밥상이나 별로 반찬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치료줄 때는 전원형으로 갔을 때 농가주택을 활용한다 그러면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면서도 가능하니까 네. 순수익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유기농자가 붙으면 굉장히 뭐라도 비싸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일반 식당 차리는 것과 유기농 밥집 차렸을 때 그 창업 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굉장한 메리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점만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 모든 사실 창업 아이템에는 다 리스크 요인이 있듯이 이 유기농 밥집에서도 어떤 리스크적인 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유기농 밥집에 대해서 이제 약점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위험 요소 2가지 분류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약점을 본다면 아무래도 그 유기농 제품들의 식자재들이 공급 가격이 약간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 수 맞아요. 있다 하는 그러네요. 부분이 좀 네. 하나의 약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농산물로 인해서 이제 비싼 식비,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책정이 되면 고객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은 그냥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메뉴에 대한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맛을 좀 맛있게 해야 네.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수고스러움, 예, 이거 재밌네요. 감당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메뉴가 또 단순하게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또 질린다.
이런 경우 실증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약점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위험 요소를 좀 살펴보면요. 요즘 그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그 어필이 되면서 가짜 유기농 밥집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좀 희석이 될 수 있어요. 애써 나는 정말 유기농 제품으로 밥을 만들고 음식을 하는데 가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이 역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네. 한편 이제 그 한정된 메뉴 구성으로 인해서 고객이 내가 어떤 메뉴를 선택하고 먹어야 되겠다는 그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아울러서 이제 초기에는 단골이 좀 유입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정착되는 동안에 어떤 그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또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아지기 전까지의 컨셉이 좀 변화되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딱 정확한 컨셉을 세워서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리스크 요인, 위험 요소들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은데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대책 좀 알려주시죠. 유기농산물들을 요즘 현지에서 직접 배송을 하는 직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직배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생산자 직배송 시스템을 좀 갖추신다면 가격이 중간 유통 마진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부분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농가를 좀 뚫어 놓으셨네요. 예, 직접. 요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생산지와 생산자 표시까지 정확하게 해서 고객들한테 신뢰를 주는 요소도 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맛에 대한 부분보다는 건강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런 자극적인 맛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건강한 점포라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을 하셔야 되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스토리텔링, 가게에 대한 정확한 스토리텔링과 다녀가신 분들의 입소문 효과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요즘은 음식점들 입소문 마케팅이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좀 준비를 하셔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위기 요소 뭐 다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유기농 밥집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는 이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전략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유기농 밥집의 창업 전략 성공적으로 잘 이끌려면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창업지가 도심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전원형으로 가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가 달라질 겁니다. 직장인 대상으로 하면 아까 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매일 와도 질리지 않게끔 반찬을 매일 바꿔준다든가 아니면은 주력 메뉴를 한두 가지씩 첨가를 해주는 그런 게 중요하고요. 목표 고객에 따라서 이제 세분화를 시키고 구체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주 고객층에 맞춘 건강식 메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오는 전원형인 경우는 이제 도토리묵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료의 차별화가 필요하고요. 생산자의 이력 공개, 계절마다 주력 메뉴를 개발해야 되고 농산물 포장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료의 차별화라는 거는 저농약, 무농약을 다 두루두루 섭렵을 해서 그 메뉴가 계절마다 이제 농산물이 채취되는 게 다르니까 그거를 활용한 요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보면은 그 제가 다니는 그 음식점 한 곳에 판교 쪽 서판교에 있는 데인데 그 울릉도 그 저기 나물을 파는데 굉장히 이제 그 신뢰가 되죠. 누구가 생산을 했다. 부지깽이 나무를 거기 파는데 그걸로 음식도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건나무를 팔아요. 그러면 가서 사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에서 나오는 재료들이 자기가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자녀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남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어찌할까 했을 때 그런 거래처를 확보를 해서 꾸준하게 납품을 분여회를 통해서든가 하게 되면은 고정 거래처도 확보를 하고 음식점 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유기농 밥집 창업 전략 전해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더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더 들어볼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원형의 주말에 이제 가족 단위나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갔을 때 단순하게 밥만 먹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요리를 단품 메뉴를 시켜서 보쌈집인데 유기농 재료를 많이 써서 한다든가 두부김치를 만들어서 같이 판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빵집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유기농 전농약으로 이렇게 재료들을 써서 효모 이런 거를
거를 써서 네.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은 네. 분당에서 한 곳은 굉장히 줄 서서 빵집이 잘 돼요. 네, 네. 브랜드 빵집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요즘 매출이 그런 많이 빵집들이 올리고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분식집일 경우도 통밀, 우리밀을 사용해서 수제비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정말 좋은 재료를 쓰게 되면은 네.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가족 단위 음식점을 만약에 전원형에다 오픈을 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기 옆에 카운터 옆에 장난감을 파는 경우를 봤었는데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밥 먹고 나오다 하고 거기 네. 이제 건나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냉장고 옆에다 이게 슬리맥 냉장고를 세워서 부모들한테 참안 좋은 반찬을 다 전략이지만. 팔고 된장 네네. 고추장 팔고 청국장 팔고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매장에서 음식 파는 거 외에 사이드로 그렇게 팔리는 걸로 인해서 매장 운영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출장 갔을 때 보니까 어린이 레스토랑을 딱 갔다가 이제 아이 데리고 딱 나오는데 애는 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그 장난감 통에 들은 과자를 먹겠다고 장난감을 샀어요. 그러니까 밥값보다 더 지불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이게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번 이 시간을 통해서 느끼는 거지만 두 분께 이렇게 코칭을 받으면 정말로 많은 부분을 대비할 수 있고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유기농 밥집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정보를 전해주시고 계신데 실제로 두 분께서 이렇게 유기농 밥집을 창업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어떠신가요? 네, 일단 뭐 성공적인 사례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소비자들이 유기농 산물에 대한 구매 의지는 굉장히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유통업체나 지자체에서 생산품들을 판매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게 또 주력 상품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고요. 그만큼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아는 이제 가정주부이시던 A 씨의 경우인데요. 일단 뭐 예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화려하게 어떤 업종을 선택을 하기보다는 소소한 식사를 판매하는 그런 업종을 찾다가 아파트가 좀 많이 있는 지역의 틈새 건물에 비교적 크지 않은 약 한 40제곱미터 정도의 집밥 전문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네. 역시 인테리어는 많이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주방을 완전히 오픈 주방으로 텄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구석구석을 시골에서 올라온 농산물 꾸러미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이제 뭐 카운터나 아니면 이런 선반 이런 데다가 올려놓은 걸 보면 시골에서 농사지은 재료가 바로 온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고요. 이제 시골집에서 먹을 수 있는 집밥 밥상을 그대로 구현해 놓고 친환경 유기 농산물들 재료로 사용한다는 그런 문구들도 많이 홍보물로 붙여놨거든요. 네네. 결과가 어땠을까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성공 사례로 가셨잖아요. 네, 제가 미리 알려드렸군요. 예. 네네. 처음에는 불황에서 내가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네. 의외로 눈꽃을 새 없이 바빠지고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꽤 많이 남으시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놀라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섬세하게 잘 파악하고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읽어서 창업한 그런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특히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가족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에 이런 형태로 차리는 경우가 많이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예. 굉장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주변에 이런 사례들이 또 있으신가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를 하나 본 게 있는데 네네. 그 양평 쪽에 가면은 일단 아이들 데리고 용문산 가서 관광을 하고요. 나오면서 시골 밥상 같은 그 밥집을 하나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거기는 보면 마당이 넓은 농가주택, 그러니까 다 서울로 나가서 비어있는 그 농가주택을 활용해서 동네의 부녀들, 네. 주부들이 그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료는 내 집에 텃밭에서 기운 재료, 네. 이 재료를 이용해서 자녀들한테 보내주고 남은 재료를 다 모아서 거기서 음식을, 그러니까 정해진 메뉴가 없어요. 매일매일 밥상이 다르다고 보여지는 그래요. 거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주말에만 했었어요. 네네. 주말에만 했는데 너무나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중에도 손님이 많아져서 지금은 주중에도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주부들 입장에서 동네도 굉장히 활성화되고요. 일도 굉장히 많아지고 부수입도 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메주콩도 팔고 네네. 그다음에 서리태 콩도 팔고 그다음에 건나물도 팔고 가지나물도 팔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저 가보고 그 싶네요, 친정집 저도. 갔다 오는 느낌으로 네네. 그런 느낌으로 되니까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쪽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면은 또 이것도 세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분께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다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기다 덧붙여서 일단은 창업하면서
통해서 이제 창업자의 마인드,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가격이 조금 일반 음식점에 비해서 조금은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건강을 워낙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은 그닥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웰빙 트렌드에서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더 활성화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농촌도 살리고 그다음에 도시민도 건강 밥상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직거래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이용하시고 이왕에 창업하실 거면은 나만의 가게에 특색을 시켜서 네. 이게 특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하면은 신선한 재료로 또 농가도 살리고 나도 살고 하는 사회 공헌까지 기업가 정신이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웰빙 트렌드에 맞춰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요새는 네. 분명히 타겟을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내가 직장인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전원형으로 갈 건지 거기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메뉴를 주메뉴로 갈 건지를 따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 봉사 정신도 갈 수 있고 사회 공헌도 할 수 있고 내 수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윈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두 분 설명 쭉 들어보다 보니까 이 유기농 맛집이야말로 우리가 거의 모든 이제 아이템들이 프랜차이즈에서 그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기서 프랜차이즈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전략으로 소소하게 차려도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네네. 몇 가지 안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아닐까 하는 그런 분석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건들과 자기 마인드만 딱 맞으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성공할 수 있는 실패를 하지 않을 그런 네네. 전략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건강한 음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충분한 고객들의 지금 마인드는 돼 있어요. 그런 흐름을 타서 이제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역시나 이 아이템은 그 창업자의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도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컨셉이 흐려지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재료를 사용을 하는데 유기농이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어려운 영업을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절대 네. 금물로 하셔야 되고요. 우리 집에서 판매되는 이런 유기농 음식에 대해서 비싸게 판매되는 이유, 그리고 원료가 다른 이유, 또 건강한 밥상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알리고 고집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네. 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밥들은 매일 메뉴가 바뀌고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집을 고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 점주의 마인드와 점주의 운영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컨셉을 잘 정하시고요, 구현하시고 또 일희일비하지 않는 꾸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단골 고객을 관리하신다면 네. 분명히 시대적인 니즈가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통해서 다양한 정보 접하시면서 유기농 밥집 창업을 고려하실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씩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형화된 음식을 벗어나서 네. 담아내기도 맛깔스럽게 담아내고 그리고 이제 제공하는 것도 뭐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매뉴얼화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네. 벗어나서 다양하고 손맛을 느끼는 그런 집밥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혜수 원장님께서는요. 네. 사실 이제 입지 선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네. 찾아가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집을 갈 때 동안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돼 있어야지 움직이거든요. 네.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야외로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볼거리 있는 곳에 좋은 장소를 택해서 차별화된 먹거리를 갖고 또 카운터 옆에 사이드 메뉴를 분명히 첨부를 시킨다 그러면은 성공적인 창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기 전에 그 카운터에 장난감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야 이제 얼마를 가져갈지 정해야 되니까요. 네,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엄마의 손맛과 입지 선정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시대적 흐름을 타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유기농 밥집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고요. 오늘도 아낌없이 정보 나눠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나의 내일을 개척할 사람은 나 자신이겠죠? 여러분, 내일 어떤 표정을 짓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짓고 싶은 표정에 따라서 오늘 더 열심히 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슈퍼맘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